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차트 많이 보시죠? 주식 차트. 그런데 이제 주식 차트를 보면서 이 차트를 도대체 어떻게 설정을 해야 좀 더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과연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차트 설정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지 궁금한 적 있으시죠? 자, 저도 예전에 주식 투자를 할 때 그게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어떻게 주식 차트를 설정을 해야 좀 더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또 그리고 과연 주식 투자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식 차트를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차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주식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차트가 있고요. 이동평균선이 있고 거래량이 있고 또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설정하기 이전에 이런 주식 가격과 거래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한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설정을 해본들 그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이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봉이 하나씩 일봉 차트거든요. 현재 보는 차트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봉이 하나하나씩 완성이 될 때마다 이 봉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주식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이 가격 경쟁을 하겠죠. 어떤 날은 이제 파는 사람들이 좀 더 우위 많아서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날 이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기간을 볼 때 뭐 한 달 보면 이 한 달 동안에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 종목의 주가는 올랐을 것이고요.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 종목의 주가는 내렸을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많았다면 중간중간 등락은 있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한 3년 동안 주식 가격은 상승을 했을 것이고 반대로 한 3년 정도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 종목의 주가는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차트에 나오는 이 봉 하나하나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급의 결과라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한 그 결과다 이 말이죠. 자,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이해를 할 부분이 우리가 흔히 개인 투자자들처럼 주식을 주문할 때 그냥 한 번 땅 사고 끝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뭐 여러 번 나눠서 산다 하더라도 주식을 가격 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처럼 이 종목이 하루 거래되는 것은 한 뭐 100억 정도가 되는데 내가 이 종목에 전반적으로 투자 계획을 할 때는 한 600억 정도 투자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600억치를 하루에 다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리고 뭐 하루에 100억씩 나눠서 6일에 산다 하더라도 나오는 물량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없고 또 내가 그렇게 실제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첫날에 100억치 사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다음날에 가격 물량을 내놓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600억치를 매수하고 싶지만 실제 이제 그렇게 매수를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이제 계획을 가지고서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서 천천히 매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튼
먼저 우리가 주식 차트를 설정하기 전에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이 가격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봉에 이 표시되는 것들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고 파는 세력들의 치열한 가격 결정에 대한 어떤 결과이다.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처럼 이례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큰 돈을 굴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본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 차트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이 차트라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죠. 보통 뭐 주식을 사고 팔고자 하는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트뿐만 아니고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지 또 대주주는 어떤지 또 다른 세력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또 시중에서 이 종목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또 뭐 시장 환경은 어떤지 정부 정책은 어떤지 또 주식시장 이외의 금리 환경이라든지 또 외환시장에서 환경이라든지 채권에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다 종합해서 이제 매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판단하기에는 책 한 권 아니면 책 몇 권 끌적인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너무 버겁죠. 또 어렵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차트는 그냥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사면 될 것 같고 너무나 보기 쉬울 것 같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 이 말이죠. 원래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차트만 보고서 이제 어떻게 매매에 임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사실은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죠.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트에 모든 것이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처음 하는 사람들 보면 어지러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추세에 보면 지표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지표들이 많죠. 예,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또 봅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복잡한 것들을 막 놔두고서 막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지표가 오를 때 이 지표가 오르면 주가가 상승하네? 아, 여기서 MACD가 어떻게 되니까 주가가 상승하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오르면 아, 주가가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일목균형표 위로 주가가 올라서니까 상승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뭐 이 지표가 하락하니까 주가는 떨어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복잡한 지표를 막 장기 지표, 단기 지표 막 결합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차트를 그려놓고서 그 차트대로 매매를 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매매 포인트도 찾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트에서 나오는 이 일봉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급, 매수, 매도에 의해서 어떤 가격이 이제 결정된 그런 그림들입니다. 뭐 이거는 거래량은 그런 거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보조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 가격이 움직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여러 가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뭐 장단기 이동평균의 사이, 뭐 고점과 저점의 차이, 뭐 거래량이 뭐 어떻게 된다 하는 차이,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시각으로 통계도 내보기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 나오는 그 보조 지표들 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수많은 보조 지표들 전부 다 결론은 주식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움직이면 보조 지표도 움직이는 거지. 보조 지표가 먼저 움직이면 주식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말은 주식 가격이고요. 마차가 뒤에 따라오는 보조 지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차를 가지고서 이 보조 지표를 가지고서 이것만 보면은 어떻게 주식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자, 발상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 지표가 주식 가격에 의해서 뒤에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자, 질문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저 보조 지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보조 지표가 필요하지 않겠죠? 왜요? 이 주식 가격에 따라서요, 이 보조 지표들은 이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결과물들이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서 이제 현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어떤 도움은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보조 지표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 보조 지표들을 아무리 많이 붙여본들 이 종목의 주가의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주식 차트를 복잡하게 표시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자, 일단 동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하나 끊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이 보조 지표가 아무런 어떤 주식 가격의 현재 상황 판단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그리고 이 주식 가격이 이끌려 다니는 거라서 미래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차트를 좀 도움될 만하게 매매 도움이 되게끔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